오늘 스몰톡은 이렇습니다. CBOE, CBOE라는 데 아시죠? 빅스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ETF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좀 최근에 그 리포트를 또 냈어요. 그래서 그 파일을 이제 제가 받아서 최근에 이제 시장이 안 좋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를 좀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오늘 또 무슨 일을 했냐면 캐시 우드를 초대하고 케빈 올릴리를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웨비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웨비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시장에 영향을 상당히 주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캐시 우드 이런 사람이 뭐 얘기한 거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먼저 그 월가가 지금 갈팡질팡하고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런 뭐 과도한 매수나 과도한 매도 이런 것들을 볼 때 개인 투자자의 성향이나 이런 것 소매 투자자들 그러니까 리테일 투자자들이 시장을 접근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사실 잘 모르겠다라는 표현을 이제 그 질문을 이제 이렇게 했는데 캐시우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그 제너럴 G, 제너레이션 G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밀레니얼이나 뭐 제너럴 G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사람들은 일단 배우는 걸 상당히 좋아하고 그 신기술에 상당히 집착하고 있다. 즉 과학 기술 이런 거에 상당히 좋아하고 그래서 새로운 기술에 상당히 오픈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장주는 앞으로도 계속 가능성이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게임스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 때문에 단순히 투기꾼으로 투기꾼 내지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도박꾼으로 치부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얕잡아 보는 것, 인베스터들이 얕잡아보는 거 보는 것은 바로 정부 관계자들이나 혹은 기관 투자자들이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일 뿐이다. 사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과소평가하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은 사실 기관 투자자들보다 훨씬 더 진보적인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를 캐시우드 언니가 해주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젊은 투자자들은 혁신을 좋아하고 또 어떤 그 주가의 변동에 그닥 막 이렇게 집착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어떤 그 투자 시장에서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뿐이지 여전히 중요한 메인 인베스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로빈후드 자체도 사실 우리가 추측할 수 없었던 수많은 것들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심리학적인 면, 정서적인 면에서 이제 접근해서 봐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케빈 오넬리도 뭐 중요한 얘기를 좀 해줬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로빈후드나 코인베이스 같은 그 젊은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그동안 관심받지 못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동안 관심받지 못했던 종목들의 어떤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역할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마인드매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주식들은 그동안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는 그런 주식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투자를 받고 이 회사가 실제로 연구 개발하는 것들이 합법적인 것이 되도록 하는데 노력하고 있고 뭐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의 전통적인 방식의 비즈니스보다 훨씬 더 진보적인 것들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이 인베스터들이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주는 지금 어려움에 있지만 앞으로 잘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지금 성장주가 너무 안 좋잖아요. 가치주만 좀 집중을 해야 될 때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렇죠. 가치주는 늘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성장주의 비중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은 이제 우리들의 몫이지 않습니까? 나스닥에 있는 수많은 기술주들은 30년 동안 성장 속도가 다우나 S&P에 비해서 높았다. 30년 동안 시장을 주도해 온 애들이 기술주예요.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투자를 하루 이틀 하거나 뭐 몇 개월 하고 마실 거라면 이런 기술주에 투자하시면 안 되겠죠. 지금은. 그죠? 나는 3개월만 할 거야. 주식. 이런 분들은 이런 데 투자하지 마십시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중의 문제입니다. 비중. 본인의 자본의 비중의 문제를 시장에 탄력적으로 어느 정도 움직이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지금 많은 분들이 손실이 나서 마음이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역시 손실이라고 해야 되나? 이건 손실이 아니죠. 사실 최고점을 경험하고 나서 느끼는 상실감이라고 저는 표현하겠습니다. 뭐 원래부터 옛날부터 하신 분들은 지금 손실이 날 수가 없어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지금 많이 막 들어오신 분들은 손실이 났다라고 생각하고 오래되신 분들은 상실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한번 고점을 터치하고서 확 빠졌으니까 여기에 대한 상실감만 있는 거죠. 손실이 난 건 아닙니다. 여러분 포트폴리오는 괜찮은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이거예요. 뭐 속상하니까 자꾸 물어요. 그런 분들은 계속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10월 달에 10월 작년 10월 혹은 뭐 이번에 1월에 이룬 수익을 최고점으로 보고 그게 다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 이상 올라갈 거예요. 그거 이상 올라갈 거예요. 언젠가.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때려치셔야 되죠. 그거 이상을 바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로니파님 울지 마세요. 자, 그럼 다시 또 본론으로 들어와서 여러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3,000% 빠지네요. 손실이 자꾸 나면 기분이 안 좋으니까 우울감에 빠지면서 이거를 이제 다 팔고 다른 걸로 갈아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합니다. 자, 이거 말은 쉽죠. 말은 쉬워요. 다른 걸로 갈아타는 게 말은 쉬워요. 자, 이런 게 가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30개, 40개 종목을 갖고 있으면 이게 쉬워요. 자, 어디서 수익이 나고 있는지 점점 느끼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7days 평균, 14days 평균, 31day 평균 이런 걸 계속 추적을 하면서 보아왔기 때문에 어디가 괜찮아지고 있고 어디가 나빠지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옮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버라이어티하게 안 되신 분들은 이걸 눈치를 채실 수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지금 손실난 것들을 팔아서 다른 곳으로 옮기면 그거 올라간다라고 보장할 수 있나요? 아니요. 또 그것도 빠질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까먹게 되는 거예요. 계속 까먹는 겁니다. 계속 까먹게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주식시장을 떠나면서 말씀하시죠. 주식은 안 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안 되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보장 아무도 못 합니다. 여러분이 갈아타면 갈아탄 대로 계속 떨어질 겁니다. 계속 까일 겁니다. 녹아내리는 거죠. 자, 그게 더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캐시아웃하고 더 이상 주식을 하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힘든 건지 알아요. 저도 예전에 다 겪어본 거고. 테슬라 어땠는지 아세요? 테슬라가 옛날에 완전히 그 롤러코스터가 엄청 심했어요.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거 테슬라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결국 주식은요
원금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어떤 그 인내심,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얻은 교훈이 있어야 됩니다. 교훈. 자, 내가 여기서 잃었다고 팔고 다른 것으로 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어떤 종목 하나에 목매달면 안 돼요. 이 종목 하나에 목매달기 시작하면은 목 쫄립니다. 예. 쫄목이 돼요. 종목이 쫄목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쫄목. 예? 절대 목매달지 마십시오. 투자를 오래 하실 거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좋은 포트폴리오로 돈을 벌려고 하셔야 됩니다. 종목 하나, 종목 두 개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 D라는 회사, E라는 회사, 이 회사들이 성공하길 원하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이유는 뭡니까? 투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자본금의 수익을 맥시마이즈 하기 위한 겁니다. 맥시마이즈. 자,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포트폴리오는 한 덩어리로 된 여러분들의 노예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노예예요. 그런데 이 A라는 종목 하나, B라는 종목 하나, C라는 종목 하나에 종목에 목을 매달면 쫄목이 되면서 힘들어지는 겁니다. 즉 여기서 얘 때문에 미치겠어, 얘 때문에 미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즉 포트폴리오, 말 그대로 포트폴리오,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포트폴리오는 지금 플러스고 이익을 보고 있어. 내가 이런 종목들을 구성을 잘했기 때문이야 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회사가 내일 망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잘 되면 끝입니다. 테슬라가 여러분 뭐 해줘요? 테슬라가 성공하면 여러분한테 뭐 해줘요? 물론 여러분의 수익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 테슬라도 언젠가는 망할 회사입니다. 그죠? 언젠가는 망할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보라는 겁니다. 한 덩어리로. 포트폴리오를.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루 이틀 할 거 아니잖아요. 회사를 몇 개만 가지고서 내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관리가 힘드신 분들은요. ETF 하세요. ETF. 예. ETF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쏠려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ETF로 몰빵하시면 안 돼요. ETF도 종류가 많아요. 예.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자 모양이 있잖아요. 이자 모양대로 종류가 많기 때문에 ETF조차도 여러분들은 포트폴리오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ETF 하나 사놓으면 다 된다? 아니요. 기술주 ETF 만약에 아크 같은 거 1월 달에 사서 물려 있었으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이너스 30% 된 겁니다. 마이너스 30% 됐을 거예요. 그죠? 2월 달에 들어갔어. 2월 초에. 아니면 뭐 1월 말에 들어갔어. 아크를. 그럼 지금 마이너스 30%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골고루 가지셔야 됩니다. 예, 골고루 식사하셔야 건강하시죠. 그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것, 종목들, 좋은 종목들은 다 알아요. 아무나 다 알아요. 예, 그래서 누가 더 인내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고요.